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높이 받들고 수도에 조성된 보건위기를 평정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특출한 군功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18일 사이오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태섭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정경택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수여식장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한 평범한 전투원들의 공헌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며 주체의 권군사의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데 이어 감 높은 국가수운의 용의를 안겨주신 김종훈 동지에 대한 담없는 고마움으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수도 비상방역 전선에 파견되어 국가의 안전, 인민의 생명을 지키는 주력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당중앙에 별동돼 위대한 김정은 시대 화선구리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91일간의 수도보위 인민보위전에서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발휘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공산주의적 풍만은 위대한 당의 용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총진군 대오에 무한한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에 절대 충성하는 혁명적 당군,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노종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아.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거나 또 하나마나 한 헛소리를 했을 바에는 차라리 입을 옹다물고 있는 편이 체면을 유지하는 데 더 이로웠을 것이다. 윤석열의 8.15 경축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심도 떠나가는 판국에 윤석열이 애당초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 듯 싶다. 내가 윤석열을 걱정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면 삼척 동자도 다 알 터이고 하도 남쪽 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빼들고 궁금해하기에 오늘 몇 마디 해주는 것이다. 만약 연단에 정 나서고 싶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품들여 머리를 굴렸기에 그렇게도 체면 하나 제대로 챙길 말을 고르기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윤석열은 온통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 따위에 궤변과 체제 대결을 고취하는 데만 몰려마였다.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걔는 엄지든 새끼든 지저대기가 일수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것도 다를 바 없다. 가장 역스러운 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이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못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의 절대 짝지지 않는 제못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 이미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북남 관계를 개선할 그 무슨 구상이라도 품고 있는 듯 냄새를 피운 데 이어 미국과 주변국들에 설명해가며
리와 지지를 청탁해대는 등 나름대로 숱한 품을 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내놓은 구상이라는 것이 참 허망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소위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서서 한다는 마디마디의 그 엉망 같은 말들을 듣고 앉아 있자니 참으로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 보일 따름이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유나무개밖에 없었는가? 담대한 구상. 그러면 내가 그 허망성을 한마디로 대답해 주겠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시련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지 또 북남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는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 나름대로의 영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 수 없다. 몇 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먹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 정책을 옮겨 비껴놓은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 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역대 선임자들은 물론 한해비처럼 섬기는 미국까지 어쩌지 못한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을 못 모르고 줄줄 읽어가는 것을 보자니 참으로 안 됐다 하는 안쓰러움. 분명 곁에서 잘못 써준 글이겠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냅다 읽어버렸다 하는 불쌍한 생각이 든다.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권자에 올랐으면 2, 3년은 열심히 일해봐야 그제서야 세상 돌아가는 리치 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째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북남 문제를 꺼내들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어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 속에 살겠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 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버리며 우리의 안전 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 따위를 죄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발염치하니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윤석열은 자기 패당들이 때없이 나서서 무식하게 내뱉는 대결적 망발들이 어떤 큰 위협을 키우게 되겠는가를 깊이 걱정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원하건대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원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 됐지만 하루 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 발사 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늘상 한미 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 감시와 확고한 대비 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오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 체계의 지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지원과 비행 자리끼리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변명해 나갈지 정말 기대할 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주체 110일 2022년 8월 18일 평양. 오늘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나비가 내렸습니다. 평양시에서 9시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17시까지 7.5mm 내렸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는 0시부터 15시까지 35.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정주시에서는 7시경부터 16시까지 49.8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12시부터 13시까지 24.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염주군에서 0시부터 15시까지 관측된 강수량은 39.2mm입니다. 태천군에서는 0시부터 18시까지 3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2시부터 13시 사이에 18.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린 비로 해서 태천어의 수위가 안전 수위를 넘어서 온지로 물이 넘어났습니다. 철산군에서 0시부터 18시까지 43.1mm의 강수량이 관측되었습니다. 특히 11시부터 12시 사이에 1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량강도 삼지원시에서는 7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17시까지 24.7mm 내렸습니다. 남포시에서는 9시부터 17시까지 평균 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18일 현재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9,857만여 명, 사망자는 646만 5,5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이번 여름철 기간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또 한 차례의 감염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강한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한 개 나라 또는 지역에서 단번에 대규모의 비루스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새로운 변이 비루스가 또 나올 확률이 동시에 증대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새로운 대규모 감염 파동의 위험성이 날로 증대되는 조건에서 지금 보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보호 대책을 철저히 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확한 마스크 착용은 악성 비루스뿐만 아니라 일반 호흡기성 질병들을 막는 데서 1차 보호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은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과정에 나오는 비말이 기본 감염 경로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만 정확히 해도 감염의 90%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전파되고 있는 변이 비루스들이
왁진과 전염병 경과 과정에 형성된 면역의 효과성을 조화시키는 현 조건에서 가장 좋은 사회적 왁진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재 전파되고 있는 원숭이 천연두 비로소 변종들의 새로운 명칭을 발표했습니다. 기구는 중부 아프리카의 꽁고 분지종을 클레이드 1로, 소부 아프리카종을 클레이드 2로 달았습니다. 소부 아프리카종인 클레이드 2는 두 개의 하위 변이 비로소, 즉 클레이드 2A와 클레이드 2B로 이루어져 있는데 클레이드 2B가 바로 현재 전파되고 있는 주류 변이 비루스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폭우가 내려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100여 채의 살림집들과 다리들이 침수되고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2천여 명의 주민들에 대한 음료수 공급과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큰 물 피해가 심한 주의 2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최근 저류독감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화한 섬에서는 저류독감으로 해서 2달 사이에 수천 마리의 바다새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전한 데 의하면 최근에 전파되고 있는 저류독감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서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새들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과 올해 장마가 끝난 데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지난 10일부터 폭우를 동반한 비가 자주 또 많이 내리고 아침 최저 기온이 낮아지면서 날씨가 선선해진 것입니다. 이 기간 강수량을 보면은 지난 시기에 비해서 비교적 많았는데 특히 장마 전설의 용량을 받은 14일부터 15일까지 강수량은 같은 기간의 강수량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2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 평균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아지면서 새벽과 아침에는 선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에 시작됐던 장마는 오늘까지 끝났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726.5mm로서 기상 관측 이래 3번째로 많았습니다. 장마가 끝났지만 현재 서태평양 상에서 태풍 발생과 활동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조성돼 있으므로 앞으로 태풍의 용량을 2회 정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높은 층으로 흘러드는 찬 공기의 용량으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면서 돌발적인 소낙비와 우박, 해오리 바람과 같은 재해성 기상 현상도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특히 선천과 강릉에서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피연과 온열을 비롯한 소해안의 일부 지역과 백두산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는 5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남도와 강원도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린 후 개이고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도 비가 내려서 토양 물기 함량이 높아진 조건에서 농업 부문에서는 물빼기 대책을 앞세우면서 농작물들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주로 개겠으며 물결은 조선 동해에서 0.5 내지 2m로, 조선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22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2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4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25일이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26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22일까지 평년 정도고 23일부터는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